그 명령은 분명히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무도 그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 궁 안에서는 누구도 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관 김서진은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회랑은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압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각에 놓인 교지의 문장이 새벽마다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처음엔 누가 장난을 친 정도로 보였고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관 김서진은 바로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보았던 것과 오늘 눈앞에 놓인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기보다 밤이 스스로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궁 윤상궁은 더 낮은 목소리로 내관 김서진에게 경고했습니다. 밤에 본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오래된 생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전날에는 없었던 문구가 나타나 있었고 전날 있었던 문장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명령과 기록, 사람의 기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젯밤의 명을 따랐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런 명이 애초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긋남이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상을 받던 사람이 다음 날에는 벌을 받았고 분명 허락된 일이 날이 바뀌자 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관 김서진은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행정의 혼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가는 사이 궁 전체의 질서가 뒤집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궁 안에는 이상한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같은 얼굴로 일을 했지만 밤만 되면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들은 말을 오늘 다시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들은 명령을 그대로 따랐는데도 죄가 되는 일,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밤에 잘못 들은 말 하나가 목숨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관 김서진은 밤마다 바뀌는 명을 몰래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두면 적어도 기억만큼은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종이 위 문장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분명 왕이 내린 상의명이 적혀 있었는데 다음 날 보면 같은 자리엔 벌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먹의 번짐도, 심지어 봉인의 자국도 너무 자연스러워 거짓이라고 우길 수 없었습니다. 상궁 윤상궁은 더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된 금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에 받은 명령을 새벽 전에 입 밖으로 옮기지 말 것. 그 말을 들은 뒤에도 내관 김서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어긋나 있었고 이 일을 외면하면 언젠가 자신도 어제와 다른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정이 넘은 뒤 홀로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분명 사람이 오가던 자리였지만 그 시간의 궁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무겁게 남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 교지는 이미 또 한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장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분명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름 하나가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관 김서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그가 아직 받지 않은 죄와 아직 저지르지 않은 명령 위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밤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궁 안에서 바뀌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죄를 먼저 적고 날이 밝기 전에 모두를 그 기록에 맞춰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지금 손에 든 기록이 진짜가 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정각 안그림자만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상궁 윤상궁이 급히 들어와 그를 붙잡았을 때 교지 위 마지막 줄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했던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빈 여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구도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제와 다른 명이 정각에서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그 세 명을 따랐습니다. 내관 김서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밤사이 모두의 기억이 다시 정렬되었다는 것을, 궁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옳은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명을 따르는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먼저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밤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적어두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이 매일 바뀌는 밤. 그 괴담은 왕의 변덕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지나가는 동안 궁 전체의 질서와 기억이 새로 쓰이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이야말로 그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정각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모습. 그날 이후 아무도 그 밤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밤은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